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윤창중 정치학교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10월 11일에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청주에서, 그리고 10월 22일 대구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그리고 10월 28일 부산에서 윤창중 정치학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립니다. 먼저 좀 홍보를 좀 보시고 제 칼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가 전국 순회특강을 이어갑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3시간 동안 윤창중이 강의하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강의식 토크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국민 참여형 정치학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1회 윤창중 정치학교가 서울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데 이어 제2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11일 저녁 7시부터 충북, 충남, 인근 경기도 지역을 상대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동부창고 34동에서 열립니다. 제3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대구, 경북, TK 지역을 상대로 동대구역 KTX 역사 10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4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 경남, PK 지역을 상대로 부산역 KTX 역사 51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만한 강의를 위해 현장 동영상 촬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에 참가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단히 심각하면서도 본질적인 주제를 제가 칼럼의 테마로 삼았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대한민국의 자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세력의 집권을 계기로 말이죠. 대한민국의 국가 운명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단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넘어간 거 아니냐. 문재인 씨가 집권한 지 지금 5개월 됩니다만, 이 불과 5개월 안에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단계, 다른 상황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 추석 연휴이고 합니다만, 참 포근하고 자말락한 시간을 갖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 지금 문재인 세력의 집권 이후에 보여온 그들의 여러가지 대북 행태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운명의 치명적인 단계, 국가 운명이 치명적인 단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제가 한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진단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이라는 극한 상황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살이라는 주제를 갖고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설명할까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항에서 아래에 불을 뗄 경우 어항 속의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죽음에 이르고 있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안으로
뛰어들어간 그 물고기, 그 금붕어의 신세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상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분명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 이를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참 통곡하고 분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글을 쓰고 또 방송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망하고 진단하는 대한민국의 자살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보수 우파 세력, 말하자면 국가 중심 세력이 주장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적 핵무장과 같은 자구책에 대한 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면,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그 보수 우파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이 그 세력 자체가 이 붕괴하게 된다면, 종북 세력이 그토록 열망해온 반대한민국 세력, 이 그토록 열망해온 그 시나리오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완성되어서 빨리 그 길로, 완성되다 빨리 그 길로 대한민국이 들어서지 못한다면,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완벽하게 이제 성공하게 되는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그 핵무기를 실어 날릴 수 있는 그 론처, 그 소위 말하는 핵미사일, 핵과 미사일 개발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객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안에 대한민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자살하는 자멸의 길로 대한민국은 질주하게 된다. 이것을 막으려면 대한민국이 빨리 미국과 협상을 해서 전술핵 재배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무산될 경우에 그 독자적인 핵 무장으로 갈 거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서 북한 핵과 대항할 수 있는, 북한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핵 대 핵 그 구조로 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자살하게 되는 것이다. 그 자살,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의 길로 급격히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시나리오는 뭐냐? 첫째, 김정은이가 이 북한의 핵 보유국,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성공한 겁니다. 김정은이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살의 길로 간다. 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주한미군이, 다음 단계가 바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가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미국이 완전히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금 저 미치광이 문정인 씨의 청와대 통일외교 안보특보라고 하는 그 문정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미국이 완전히 한반도에서 손을 뗀다 이거죠. 문정인 씨가
그 문재인 씨의 방미에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한반도에서 전략적 자산을 축소하거나 철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 하겠습니까?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막아야 한다. 마치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서 안달하는, 미국을 전쟁광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는 그 문정인 씨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충전재,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런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면은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북한의 조종을 받으면서, 조종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게 되는 남조선 제2중대, 남조선 제2중대 정권이 세워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의 자살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간판을 내세운 대한민국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정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6개월 내지 1년 안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정권이 될 수 있다. 지난번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으로서는 마지막 대선이 될 수 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북한이 핵으로 조정하고 핵으로 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핵을 적재해가지고 미국을 치겠다고 위협을 나오는 것이 과연 미국을 치겠다는 의도냐. 미국을 치겠다는 의도도 다분히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을 치겠다는 그러한 과감한 도발보다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의 목표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은 안보 차원에서 일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미국이 북한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이 그게 북한의 주장이고 노무현의 주장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남조선의 적화 공산화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문재인 씨가 그 지난번에 유엔에 가기 전에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9월 14일이죠. 북한의 핵개발은 그 북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건 완전히 틀린 진단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북한의 핵개발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한반도의 완벽한 적화, 공산화를 이루기 위한 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언어 혼란 전술이냐면, 북한이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뭐냐? 한반도를 적화할 때, 공산화할 때 미국이 만약에 개입하게 되면은 우리는 미국을 치겠다는 그 협박인 겁니다. 그 공갈인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너희들을 공격하겠다, 너희들을 핵 공격하겠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안도감을 심어주기 위한 언어 혼란 전술입니다.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걱정할 거 없, 너희들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러한 전략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남조선에 북한의 이중대 정권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 이중대 정권이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2000년 6월 15일 6.15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그 1항에 나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종국적으로 여섯 번째,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로 대미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정은이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순간 그 단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두 번째,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미국이 완전히 한반도에 손을 뗍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제2의 월남이죠. 제2의 월남으로 가는데 그때의 월맹은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한민국의 북한의 조종을 받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게 되는 남조선 이중대 정권이 세워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 제2중대 간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마지막으로 종국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공산화가 성사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 세력이 일으킨 그 공산화 전쟁이 유일하게 실패했던 한반도에서 마침내 김일성의 6.25 남침 이후, 그 6.25 남침이라는 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공산화 실패 아닙니까? 그것이 마침내 한반도에서 성공하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의 안팎 국내 정사란 것은 바로 국가적 자살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추석 연휴에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화두를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언제 끝이 나느냐? 사실상 언제 끝이 나느냐?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김정은이가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완벽히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의 운명은 북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제가 여러분에게 단호히 이런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에 빅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절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만의 환상이고 일방적인 우리만의 참 일방적인 착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문정인과 같은 그런 인간이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한미 동맹의 붕괴를 입에 올렸습니까? 그 세 지효로 한미 동맹의 붕괴를 그냥 대놓고 언급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마당에서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자국 이익에 맞게 북한과 빅딜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과 북한과 극적인 합의가 물밑에서 이루어지면 바꿔 말하면 평화협정을 맺자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시나리오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결과적으로 뭐냐?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힘의 정치, 파워 폴리틱스가 바로 국제 정치의 본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제발 좀 국제 정치가 소위 힘의 정치를 본질로 삼고 있는 이 국제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 것을 정말 이건 국민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실감해야 됩니다. 뼈저리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하고 미국과의 빅딜 가능성이 얼마든지 상존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도 눈만 뜨면 이 소위 말하는 미국을 자극하는 그러한 발언을 또는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그 서슴지 않는 걸 볼 때 하다못해 미 제2사단의 그 100주년 창설을 기념하는 그런 공연조차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뭐냐? 주한미군을 향해서 나가라는 소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세력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하는 식으로 그러한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대통령 문재인 씨와 그 문재인 세력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겠습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 문재인 씨 그 자체가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선언의 중대한 핵심이 뭡니까? 북미 간 평화협정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을 향해서 북한과 제발 평화협정을 맺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김대중 씨부터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이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그 핵심이 골격이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 제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라. 그래서 한반도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자라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씨가 지난번 9월 14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죠.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뭡냐? 그 체제 보장이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자는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문정인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손학규 씨가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처럼 인정하자 그러니까 문정인 씨가 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본색인 거예요. 본심인 거예요. 문재인 씨는 뭐라고 했느냐?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만 북한이 겁을 먹는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어떻게 북한의 핵우산을 우리가 보장하라고 미국으로 하여금 핵우산을 보장하라고 어떻게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만 하고 미국은 다 그냥 하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미국이 북한에게 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것도 또한 대한민국이 결국은 자살로 가게 되는, 자살로 질주하는 그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완벽하게 파괴하기 위해서 그 토털리 디스트로이하는 결단을 내렸을 경우에, 그때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자멸의 길에 이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소위 파괴시키려 할 때는 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한 미국인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절대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밀리에 지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철수시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공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을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반도를 탈출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대한 탈출 작전이 벌어질 겁니다. 소위 말하는 거대한 엑소더스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한 달 안에 붕괴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철수하려 한다, 철수시키려 한다는 소문만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보다 더 지독한 경제 파탄으로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국가적 자살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왜 대한민국은 지금 자살로 향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심각하게 심도 있게 제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3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